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프렌즈 친구들. 전 나노라고 해요. 저는 사이언스 프렌즈 채널의 과학자를 소개하고 같은 과학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답니다. 앞으로 재밌고 신기한 과학 소식 많이 전해줄게요. 혹시 다누리호를 아시나요? 모두가 주목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죠. 2022년 8월 5일 발사된 다누리가 최근에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신기하죠? 달 탐사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걸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다누리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줄 개발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배종희입니다. 성공적인 다누리호 발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스X사로부터 다누리호가 분리되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말 지구를 떠나서 달로 가는구나. 우리 이제 다시는 이제 만나지 말자. 다시 만나는 건 너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거보단 달로 잘 가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발사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첫 교신이에요. 저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분리벡터를 받아서 빨리 그거를 계산을 해봐야 됐기 때문에 관제실 말고 옆에 마련되어 있는 비행성능 분석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컴퓨터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 그러면서 다들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교신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쭉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다누리호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저희 달 탐사 사업단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궤적 설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비행역학 시스템을 만드는 분도 있고 그 이외에도 기계 구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전기 쪽 하시는 분, 통신을 하시는 분, 안테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지상국을 꾸리고 설계하고 운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모여서 달 탐사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셨나요? 네, 저는 다누리의 궤적 설계를 담당하고 비행역학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궤도 결정이라는 것은 다누리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동 계획을 하는데 기동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다누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벗어났다면 그것을 가도록 원하는 목적으로 가도록 기동을 하는 것을 계획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벤트 예측에서는 앞으로 다누리가 가는 그런 길에서 달이라든지 지구라든지 태양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다누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벤트를 예측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연료 계산에서는 다누리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일을 비행역학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누리 사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누리의 무게입니다. 다누리가 처음에 2016년도에 이제 계획이 됐을 때는 550kg급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궤적 설계도 550kg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달 탐사선을 만들면서 필요한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아예 550kg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게를 이제 670kg 정도로 무게를 늘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저희는 이때까지 준비해 왔던 것을 다시 리셋을 하는 것처럼 되었어요. 그러면서 밤을 새면서 궤적 설계를 하고 또 무게는 늘어난 만큼 궤적 설계를 했는데 이 전이 궤적 동안에 써야 되는 연료를 굉장히 줄여야지만 1년 동안에 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궤적 설계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탄도형 전이 궤적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궤적을 또 설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누리호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국산화를 좀 시도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진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추진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다누리가 지금 궤적 기동 수동도 했고 달 진입 기동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추진 시스템이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탑재체를 저희가 6개를 싣고 갔는데 그 중에 5개가 국내에서 개발된 탑재체이고 1개가 이제 나사에서 개발된 탑재체입니다. 그 중에 5개 어떤 것들이냐면 항우연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누티가 있고 천문연의 폴캠, 그다음 경희대의 K맥 있고 디자인에서 개발한 KGRS, 그다음에 에트리에서 만든 DTM. 그래서 5개의 탑재체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탑재를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나사에서 개발한 이제 섀도우캠이라고 해서 영구 음영 지역을 찍는 그런 카메라를 싣고 있습니다. 착륙 지역을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의 존재, 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섀도우캠이 지금 영구 음영 지역을 찍는다는 거는 크레이터를 안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달의 크레이터는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깜깜하게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크레이터 주변 햇빛 받는 부분만 이게 좀 밝게 나오고 안은 깜깜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성물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섀도우캠이 찍는 사진은 그 안에 있는 그 크레이터 안을 밝게 해서 찍어서 그 안에 구성 성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의 존재가 진짜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섀도우캠을 탑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누리호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고 BTS의 다이너마이트 노래도 보내줬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내온 건가요? 탑재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만들어서 발사하기 전에 에트리의 전경 사진이라든지 BTS의 그 다이너마이트 동영상, 뮤직비디오를 그 안에 탑재체에 넣었고, 그리고 나서 저 먼 우주로 갔을 때 그러한 동영상을 다시 지구 쪽으로 보내는 전송을 하는 그런 테스트를 했었고, 그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다누리가 보낸 BTS의 다이너마이트 동영상이 정말 잘 플레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 인터넷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계속 날아가면서 지구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다누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거나 그런 테스트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주나 인공위성에 대해 생각하셨나요? 중학교 때부터 우주를 꿈꾼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저 그런 과학 잡지를 구독을 했었는데 그때 우주랑 블랙홀에 관한 그런 과학 잡지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되게 들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세계가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주는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게 되고 과학 서적을 좀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다, 관심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주공학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누리호를 발사함으로써 꿈을 이루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꿈 중 하나를 이룬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학문적인 꿈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우주에 대한 꿈을 다시 꾸시는 건가요? 그 꿈이 뭘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이 원래는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발사하고 달에 진입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할 일이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이거 매일매일 지금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사실 고민할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다누리호 발사가 성공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누리호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첫 우주 탐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주 탐사의 시작을 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서 우주 탐사를 해본 국가랑 그냥 지구 중력권에서만 있는 인공위성을 개발한 나라랑은 기술력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주 탐사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이번에 획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달에 한번 갔다는 거는 다른 행성이라든지 다른 더 먼 우주에도 나가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을 넘어서 소행성이라든지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누리호 이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다누리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곳은 또 더 먼 우주 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행성뿐만 아니라 화성이라든지 그리고 더 먼 우주도 탐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달 착륙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 착륙선은 아직까지 사업화가 되진 않았지만 달 착륙선을 위해서 또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사업화가 되면 또 달 착륙선을 위해서 또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